냉장고 야채칸을 열면 시금치 한 단이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뼈에 좋다고, 칼슘에 좋다고 평생 그렇게 들으셨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금치를 그렇게 챙겨 드셨는데 검진에서 골밀도 수치는 왜 점점 떨어진다고 나올까요? 사실 그 답이 시금치 안에 있는 한 가지 물질에 숨어 있어요. 오늘 그 자리를 대신할 진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바로 청경채인데요. 왜 시금치 칼슘은 우리 뼈에 잘 안 붙는지, 청경채는 뭐가 다른지, 약 드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오늘 5가지 이야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데, 먼저 우리가 왜 시금치만 믿고 살아왔는지부터 풀어드릴게요. 시금치 정말 좋은 채소예요. 칼슘이 100g에 80에서 1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청경채랑 비슷한 양이에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청경채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옥살산이 시금치 100g에 청경채의 5배에서 7배까지 들어있어요. 옥살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 속에서 칼슘이랑 손을 딱 잡아버려요. 그러고는 흡수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금치를 한 접시 가득 드셔도 실제로 뼈에 닿는 칼슘은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100mg이라도 옥살산이 적은 채소를 드셔야 훨씬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50대, 60대 넘어가시면서 골밀도 검진 결과가 영 안 오른다고 답답해 하셨던 분들, 원인이 양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흡수율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옥살산이 적은 푸른 잎채소가 답인데 그 중에서도 청경채가 1순위인 이유는 단순히 옥살산 하나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비타민이 더 들어있거든요. 그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K예요. 청경채 100g에 약 45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게 50대 이상 여성분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K가 왜 뼈에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 몸 안에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칼슘을 뼈에 붙이는 일을 해요. 문제는 이 단백질이 그냥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K가 와서 깨워줘야만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잘 드셔도 뼈에 붙여줄 일꾼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청경채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해줘요. 첫째, 옥살산이 적어서 칼슘이 잘 흡수되게 해주고, 둘째, 비타민 K로 그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줘요. 그냥 칼슘 많은 채소가 아니라 붙는 칼슘을 만들어주는 채소인 거죠. 여기까지가 뼈 이야기였고요. 사실 청경채가 50대 이후 분들께 진짜로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피 속에서 일어나는 3가지 일인데 그게 오늘의 3번째 이야기예요. 혈압약 드시면서도 식단으로 더 잘 관리하고 싶으셨죠? 청경채 한 접시가 피 속에서 하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칼륨이에요. 청경채 100g에 250mg 가까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끌고 나가요. 혈관도 살짝 넓혀줘서 혈압 부담을 줄여주고요. 2번째가 더 흥미로워요. 청경채에는 쿼세틴, 캠퍼롤이라는 식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안쪽 벽에 들러붙은 염증을 누르고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청소부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엽산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혈관을 갉아먹는 수문적인데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줘요. 청경채 한 접시가 하루 권장량의 16%를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영양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다 날아가기도 해요. 어떻게 드셔야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닿을까요? 의외로 답이 30초 안에 들어 있어요.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샐러드처럼 생으로 우적우적 드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청경채는 십자화가 채소라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생으로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이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바로 30초 데치기 황금 룰이에요. 끓는 물에 청경채를 30초에서 1분만 살짝 데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부담스러운 성분은 절반 이하로 줄고 비타민 C나 엽산은 거의 그대로 살아남아요. 너무 오래 데치시면 안 돼요. 3분 넘어가면 비타민 C, 엽산이 물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30초만 기억해 주세요. 데치고 난 다음에는요, 들기름 한 숟갈에 다진 마늘 살짝, 국간장 조금이면 끝이에요. 된장 무침도 좋고 청경채국 끓이실 때 마지막에 넣으셔도 돼요. 양은 하루 한 접시면 충분해요. 생것으로 한 줌 데치고 나면 손바닥 절반 정도 분량이에요. 꾸준히 드세요가 아니라 하루 100g 한 줌이 정확한 답이에요. 이렇게 양과 방법만 잘 지키면 누구에게나 좋은 채소가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좋다는 말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청경채에 비타민 K가 풍부하다 보니 이게 약효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국내 큰 병원의 가이드라인을 봐도 평소 드시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가 정답이거든요. 어제 한 접시 드셨다가 오늘은 안 드시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도 걱정 많으시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0초 데치기, 그것만 지키시면 부담 성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하루 한 접시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다량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시고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만성 질환을 관리 중이시라면 식단을 크게 바꾸시기 전에 한 번은 담당 선생님과 짧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러면 청경채는 내 몸을 알고 먹으면 가장 안전한 채소가 돼요.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시금치를 그렇게 드셨는데 왜 뼈는 약해졌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냉장고 야채칸의 시금치, 뼈에 좋다고 평생 믿어오신 그 시금치 이야기. 결국 청경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좋은 음식은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잘 흡수되는 걸 골라 드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옥살산이 적고 비타민 K가 받쳐주고 익히면 안전해지는 이 단순한 채소. 한 접시가 50대 이후의 식탁을 한 단계 올려드려요. 오늘 저녁 반찬, 시금치 자리에 청경채 한 단 슬쩍 올려보세요. 30초만 데쳐서 들기름 한 숟갈, 그게 시작이에요. 저도 앞으로 이런 정보를 계속 찾아올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되고요. 청경채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가족 비법도 함께 나눠봐요.